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원 배치법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원 배치법은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이 있고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이 없는 것이 조금 더 쉬우니까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뭐냐 하면 이 말이죠. 자, 사람이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람, 원재료, 작업 방법,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에 배치되면은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원재료까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냥 보십시오. 자, A1, A2, 예를 들어서 A3다. 강호동, 박명수, 하하,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강호동이 어떤 걸로 이제 실험했을 때, 즉 강철로 했을 때 강철로 했다. 강철로 만들어 봤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보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로 만들어 보았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재료로 만들어 보았다. 어떤 것이 가장 이제 강도가 높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A 수준수가 A 수준수를 우리가 L이라고 할 때 L은 3수준수가 되겠죠. 3수준수. 그리고 이쪽을 B 수준수라고 하는데 이 B 수준수는 M을 4수준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실험은 총 몇 개죠? 총 실험은 3, 4, 12, 12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임의 I, XIJ에서 이 IJ에서 I는 나타내는 것이 이제는 A 수준수를 나타내고 A를 나타내고 J는 B를 나타내죠. 우리 앞에 있던 그냥 이론 배치법 같은 경우는 반복이었죠. 뒤에 J가. 근데 여기서는 B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XIJ의 구조식 한번 보시죠. 구조식에서 자, 둘 다 모수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모수인 경우는 XIJ는 뮤에서 AI 더하기 BJ 더하기 EIJ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AI 자체는 AI 그 자체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치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B는 B대로 모수가 되니까 저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그것이죠. 분석이죠. 그죠? 아노바 테이블. 자, 아노바 테이블이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고, A가 하나 요인이 되고, B가 요인이 되고, 자, E가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T. 요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 B, E, T. 이론 배치법에서는 A, 그 다음에 E, T 이렇게 됐는데 이원 배치법에서는 A, B, E, T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SS 또는 S 해서 이제 변동 이렇게 됩니다. 변동. 자, 예전에 우리 공업통계에서는 편차 합 이렇게도 이제 불렀죠, 그죠? 평방 제곱합 뭐 이런 것도 불렀는데 어쨌든 S는 SA 어떻게 구해요? SA 당연하게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 더해서, 그죠? 시그마, SA 같은 경우는 네 개를 더해서 A1을 제곱하고 A2를 제곱하고 A3를 제곱해서 지금 네 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는 같이 공통으로 4 쓰면 될 거고, 뒤에는 CT는 N 같으면 지금 총 데이터의 수인데 12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즉 다 더해라. 하나 다 더하면은 다 시그마 X가 나올 것이고, 그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자, SA를 구할 수 있겠죠. S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T는 똑같아요. ST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구하니까 앞에 나왔던 이론 배치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SE는 차감의 수구합니다. 차감. 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ST 알아야 되고 SB를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SB 구하는 방식입니다. SB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 테이블에서 B죠, B. B가 있고 A가 있는데 B가 옆에 있죠.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하면 B1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더하면 B2가 나오겠죠. 요렇게 더하면 B3가 나오겠죠. 요렇게 더하면 B4가 나오겠죠. 그놈들을 제곱합니다. 즉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더하기 자 B4의 제곱에서 B1은 몇 개를 더해서 지금 B1이 나왔죠? 한 개, 두 개, 세 개죠? 세 개. B2도 세 개. 그래서 이게 3입니다. 3. 그 다음에 뒤쪽에 CT는 똑같아요. CT. 즉 12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은 자 얘를 구할 때나 얘를 구할 때는 똑같습니다. 앞에 이것만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SB입니다. SB. 쉽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3은 문자로 나타내면 뭐가 되나요? 남의 문자 L이 되겠죠. L. 얘는 LR이 되겠죠. LM이 되겠죠. LM. 자, 가로 L, 세로 아까 전에 M이었죠. 그죠? M. 뭐 저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되는 겁니다. SB를 구하는 방식이었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 N잖아. N. 즉, 자유도죠. A의 자유도는 하나, 둘, 셋 중에서 우선 한 마리를 잡죠. 한 마리를 잡아서 걔한테 조사를 합니다. 야, 너는 예를 들어서 A3를 잡아서 야, 너는 누가 좋아? 이렇게 묻습니다. A1, A2 중에서, 그죠? 그러면 둘 중에서 밖에 선택을 못하죠. 그게 자유도의 의미거든요. 실제 자유도의 의미. A1을 잡아서 물으면 자기 자신은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A1을 잡아서 묻습니다. A2, A3 중에서 뭐가 좋아? 둘 중에서 골라라. 그 둘이 바로 자유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L 빼기 1이죠. L 빼기 1. 공식으로 L-1이고 바로 하자면 2가 되겠죠. 답은 거죠. B는 어떻게 되죠? B는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 잡으면 나머지 셋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3이 되겠죠. 3. 공식으로는 M-1이 되겠죠. M-1. 이거는 뭐 실용계획 책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B 수준을 M이 아니라 R로 하겠다. 그럼 R-1이 된 거지, 이 자리에. 어쨌든 하나를 빼면 되죠. 토탈은 토탈 데이터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돼요. 공식으로는 LR-1이 되겠죠. 여기서 LM-1이 되겠죠. LM-1. LM 적었죠. LM-1이 되겠죠. 어차피 12개에서 하나를 빼면 1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몇이 될 거냐? 차감하시면 돼요. 차감. 얘가 토탈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얘가 되죠. 그러면 이게 5니까 여기 6이 들어가면 얘가 결국 11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고 나면 뭐예요? V, 그죠? V. V는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쉽죠? VA, VB, 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통계량 F4 계산할 수 있겠죠. F4는 자 우리가 V분의 V의 개념이죠. V 개념. VE로 VA를 나누고 VE로 VB를 나눕니다. 그럼 이 자리는 VA 나누기 VE가 될 것이고 이 자리는 VB 나누기 VE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기각력, 표값 찾죠. 표값 찾아서 그 표값보다도 더 바깥쪽에 찍히면 자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5 채택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B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원 배치법에서 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 그거 빼고는 이런 배치법과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표값 찾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찾죠? 무조건 한쪽 검정을 한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적자면 F1-알파의 자모죠. 자모.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모. 됐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리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S-는 순변동이죠. 순변동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S-는
S 빼기 S예요. 이 분산이 아니다 보니까 뺄 수는 있어요. 분산은 무조건 더하는데 변동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SA-다. SA-. SA-는 자기 SA에다가 뺀다. 남의 자 S에서 S를 빼는데 여기도 S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SE로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S 자체는 우리가 V는 N-1분의 S 이렇게 되고 이것은 New죠. New. S는 V 곱하기 New다 이 말이죠. 여기에도 지금 어떤 S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만은 보실 것 같이 VE 자 이거 덤탱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덤탱이 쓰는 오차항에다가 본인의 자유도 UA 자, SA 빼기 UA VE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SB-도 SB에서 내가 지금 여기 구한 SB에서 요만큼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표현하기가 힘들자. SA처럼 얘를 S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앞에 자유도 자체가 A의 자유도가 곱해져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 자체를 SAE 이렇게 나타내기도 못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S로 못 나타내고 그냥 UAV로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는 S 빼기 S입니다. 그렇죠? 얘도 덤태기 쓰는 V에다가 자유도는 자기 자신의 자유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는 SE-가 또 재밌죠. SE-는 자기 자신의 자 여기 SE가 있었단 말이야. 뭡니까? 이론 배치법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서도 얘들을 다 덤태기 써서 이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더하기 해서 가져오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new A 더하기 new B VE 자 VE 그죠? VE가 같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자 순변동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자 요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가 이제 가장 좋은 순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EV 예? 이 V 이게 V의 기대치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앞에도 했습니다. 이런 배치법을 참 기억해 보시고요. 시그마 E 제곱 분산의 기대치니까 얼마만큼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덤탱이에서는 시그마 E 제곱은 여기 들어오고 여기도 아까 V가 들어왔듯이 여기에는 역시 시그마 E 제곱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 시그마 A 제곱이 있는데 남의 문자 들어간다겠죠. 남의 문자. 저기서는 L이 아니라 M이 되겠죠. 우리 앞에 이론 배치법에서 R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시그마 E 제곱이 있고 자기 자신 시그마 B 제곱이 있는데 남의 문자 L 들어가면 되겠죠. L 그렇게 들어가고 오차항은 어차피 자기가 다 덤태기 썼으니까 시그마 E 제곱이 끝이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보자면 여러분들 이 순변동을 구하는 의미는 기여율 때문에 한다. 기여율은 어떻게 하죠? 기여율은 우리가 ST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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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 이렇게 하면 A의 순 기여율, B의 기여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A의 기여율이죠. B의 기여율이 되려면 SB-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것이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배치에서 자, 우리가 이런 배치에서는 B가 없죠. B가 없고 A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별량일 때 별량일 때는 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의 의미가 없고 결국 이런 배치에서는 A가 별량이라면 분산에 대한 추정이 우리가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에서 VE를 뺀 다음에 나머지 R 한 것이 이게 시험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별량일 때 분산을 추정하는 공식이었다면 만일 여기에서 B가 예를 들어서 B가 A는 모수고 예를 들어서 B가 별량이다면 시그마 B의 제곱을 이제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죄송합니다. VB
빼기 VE에서 남의 문자 들어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남의 문자는 자기 문자는 M이고 남의 문자는 L이죠. L. 그래서 L분의 VB 마이너스 VE 요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추측을 하시고 나중에 가면 지금은 어차피 모수입니다. 모수. 자, 둘 다 모수인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둘 다 모수인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자리 지금 여기 요 자리 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xi 도트 바에 대한 개념이죠. 네 개를 평균한 개념. 자, 이것의 구조식은 어떻게? 이걸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구조식은 자, 뮤에서 더하기 자 ai만큼 뒤틀어져 있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i 도트 바만큼 되지 않겠느냐? a에 대한 거죠.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것도 있겠죠. B에 대한 B1, B2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는 X 도트 J 바는 요 평균들은 뮤에서 BJ만큼 어떤 효과와 그 다음에 더하기 이 I 도트 바만큼 이렇게 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요 자리에 있는 것들의 구조식, 요 자리에 있는 것들의 구조식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우리 실용계획법, 뭐 산업공학과, 또 공업경영학과 이런 곳에서 다 포기하죠. 다 포기. 전체적으로 한두 번만 좀 잘 들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80% 이상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검정을 해서 우리가 H1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것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추정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강호동이 만든 것의 강도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뮤 AI의 햇이죠. 이 햇 아시죠? 햇 모자 씌운 거죠. 그죠? 저것을 이제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뮤 AI 햇는 어떻게 되냐면 자는 xi 도트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뭐 x1 이 자리 같으면 지금 저 그림에서는 x1 도트바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xi 도트바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자유도는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갈 것이고 루트 자 ve를 나누는데 남의 문자로 나누죠. 즉 이 점에 해당하는 문자. 자, 요것은 a, 요것은 b죠. 이게 b는 지금 보면은 자 b는 수준수가 m이죠, 그죠? m 남의 수준수 m이 들어갑니다. 그 앞쪽에 그 뭐였죠? 우리 이론 배치법에서는 r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r 자리에 m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m 그죠? 그래서 m이 들어가면은 똑같다 이렇게 될 거고 하나 더. 자, 이제 나는 이 부분이 또 궁금하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B1. 그러니까 저것은 일반적인 공식으로 쓰면 BJ가 되겠죠. 뮤 BJ의 자 추정치가 궁금하다면 X 2번에 도트 이렇게 들어. 도트 J 바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B2니까 그죠? B2니까 X 도트 2의 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저 그림에서 지금 빨간색은 T의 1-2분의 알파 똑같고 뉴 2 똑같고 루트 V가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밑에 자 문자는 남의 문자인 L 남의 수준수 L이 들어가죠. 자,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거고 즉 이 자리 임의 이 자리 이게 이제 각각 궁금했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 자, 임의 중간에 있는 이거 중간에 있는 적값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뮤의 표현을 하자면 AI BJ 수준에서의 자
어떤 데이터 값의 추정치가 궁금하다. 그러면 AI, 예를 들어서 얘는 A2, B3, 그러니까 박명수가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우 그것의 어떤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가 궁금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equal 해서 어떻게 하냐 잘 보시죠. X, 얘는 우리가 이 줄 있죠, 이 줄. A2줄의 평균이 있겠죠. A2줄의 평균과 B3줄의 또 평균이 있을 거예요. 얘를 두 개 더합니다. 얘를 두 개 더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xi 도트바 더하기 x 도트 j바 이렇게 평균을 각각 더했죠. 평균을 두 개 더했으니까 마지막에 전체 평균을 한 번 빼주면 될 거예요. 평균을 더했으니까 공통 평균인 x바바를, 여기 x바바가 있잖아요. 그죠? x바바를 한번 빼준다. 이것이 이제 점추정치입니다. 점추정치. 의미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건 똑같아요. 똑같고, t에 1-2분의 알파에, t에 1-2분의 알파에, 그 다음에 뉴이 똑같은데, 자, 요 안에 한번 보시죠. 루트 v1을 나누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점에 해당하는 남의 수준수 m, 여기에 해당하는 수준수 r이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점에 해당하는 LR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의 것이 없어요. 남의 문자인데 얘는 전부 다 네 문자잖아. 네 문자 이래 돼버렸죠. 그래서 나누어 줄 게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n이라는 이상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n이는 유효 반복수라고 합니다. 유효 반복수라고 하고 저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유효 반복수라고 하는데 저 유효 반복수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n이는 이렇게 합니다. 총 실험 횟수 나누기 각 인자의 유효한 자유도 더하기 1입니다. 각 인자의 유효한 자유도 더하기 1이다. 그럼 각인자가 지금 AB가 유효했겠지. 그러니까 AB 자체를 우리가 지금 교점이 생기는 저 부분을 추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을 거고, 각인자, 지금 각인자 해봐야 지금 A인자, B인자밖에 없어요. 각인자의 자유도, 그러면은 A의 자유도는 2고 B의 자유도는 3이죠.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공식으로 하자면 A의 자유도는 L-1이었고 그 다음에 B의 자유도는 M-1이었단 말이에요. 각인자의 유효한 자유도의 합. 자, 합입니다. 이거 합이 하나 들어야 돼. 합. 각인자의 유효한 자유도의 합. 자, 더하기지. 그죠? 두 개 더하기, 또 더하기 1입니다. 뒤에 이 더하기 1은 상수예요. 그럼 보시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날라가고 L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국 L 플러스 M 마이너스 1분의 총 실험 횟수는 당연하게 LM이 되겠죠. 저기서 LR이 아니라 LM이죠. 이런 배치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N이 뭘 구한다? 유효 반복수를 구합니다. 유효 반복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반복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선 한번 그 반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자 누가 강호동이 철판으로 한 번 만들었죠.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을 이렇게 두 번 할 수 있어요. 강호동이 플라스틱으로 두 번 할 수 있죠. 저렇게 반복이 들어가면 이 반복 몇 번씩 했죠? 두 번씩 했죠. 저땐 R이라는 또 표현을 써요. 이 안에 R이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에는 총 실험 데이터는 R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반복이 없으니까 그냥 LM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척치를 추정할 수 있어요. 결척치 추정. 자, 우리가 이런 배치법에서는요, 결척치가 생겼으면 여기가 뻥 비었다. 그대로 가면 됐죠. 근데 이원 배치법에서는 결척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예츠라고 하는 사람. 자, 예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알아내었고, 그 방법은 Y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이 y의 공식을 적기 전에 y의 공식보다는 저도 여기 뭐 적기 한 번에 적기 힘들어요. 보고 적어야 되는데 구하는 공식 자체는 쉽습니다. 자, 구하는 방식을 지워요. 여기가 지금 뻥 비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세 개를 더한 값이 있을 거예요. 더한 값.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개에 의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그걸 더한 값이 있겠죠. 더한 값. 자, 저거를 가지고 합니다. y는 L-1 곱하기 M-1, 즉 A의 자에도 곱하기 B의 자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값과, 즉 이 값, 세로로 되는 이 값과 가로로 된 L을 곱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럼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의미는 아시겠죠? 요거 곱하기 요거, 가로 L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M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 그 다음에 TI 도트 다시는 왜 붙었냐면, 자, 여기에 나오는 이거를 전부 다 하나, 둘, 세 개, 원래는 네 개를 돼야 되는데 지금 결책지가 생겨서 세 개밖에 못 구하니까 그 결책지가 생긴 것에 자, I 도트 다시다 이 말은 합이죠. 더하기 M T 도트 J 다시를 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한번 했고 이렇게 곱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또 여기에서처럼 뭔가 한번 빼줘야 되겠죠. 빼기 T 다시, 즉 결척지가 생긴 상태에서의 모든 데이터의 합, 요렇게 이제 하면, 자, 우리가 예츠의 방식에서 저 자리의 우리가 결척치를 추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거까지. 자,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해서 그러면 반복이 지금 없는 이원 배치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서 이원 배치법 반복 없는 거 보고요. 반복이 있는 것은 제가 저기에 힌트를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들어가면 역시 또 이원 배치법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원 배치법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반복 있는 이원 배치법이 되고, 차근차근하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뭡니까? 여기도 S가 있고 V가 있고 F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 우리 1강부터 쭉 들어오시라 그랬죠. 그죠? 공업통계부터 들어오셔야지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분산의 가법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용계획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실용계획법부터 지금 실용계획법 1강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1강부터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3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